네, 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상북도가 16년 연속으로 정착 귀농 가구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공들인 귀농귀촌 정책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존 정책의 단기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요. 잇따라 귀농인과 기존 마을 주민 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오늘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조영창 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현재 경북의 귀농 귀촌 현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실까요? 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경북도의 귀농 가구는 2,136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예. 2004년부터 16년 연속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예, 16년. 기촌도 네. 사실 많습니다. 기촌은 39,229가구로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지금 최근 발표된 농식품부의 어떤 지난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평가에서도 전국 10개 시군 중에 경북의 3개 시군이 어성, 상주, 영주입니다. 3개 시군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도 귀농 1번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농촌 프로그램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귀농 귀촌 정말 1, 2위 자리를 굳건히 오랫동안 지켜온 것 같은데요. 그동안 경북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 싶어요. 각 시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시군별로 어떤 지원책을 했나요? 대표적으로 경북도에서는 문경 사례를 들 수 있거든요. 예. 물론 경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문경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폭증했어요. 그래서 문경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지원하거든요. 예. 귀농귀촌들한테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를 제공을 해요. 쉽게 말해서 고소득 작물 미나리 재배하는데 미나리를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를 준다든지 공동 작업자능을 이제 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공동주택 원룸이나 투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귀농인들한테 1년 정도로 무상으로 제공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정착을 위해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체험농장 임차료라든지 영농 정착비, 주택 수리비 이 중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는 희망하는 데 따라 가지고 이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이래 가지고 사실 이런 어떤 귀농귀촌 지원책들이 굉장히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문경 같은 경우는 수치로 이제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데 2017년, 18년에는 500명 중후반대 어떤 귀농귀촌 인구였는데 2019년 들어서 가지고 1,350명, 2020년에는 1,399명, 거의 한 200% 정도 늘어나는 폭증했습니다.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밖에 경주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에 이제 공모에 돼 가지고 확보한 돈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의성, 예천 이게 북부 지역 중심이라 가지고 굉장히 귀농 귀촌인들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예. 2017년도부터 문경시의 귀농 귀촌인 수를 쭉 읊어주셨는데 정말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원책 3가지 소득작물 재배, 주택 무상임대, 맞춤형 사업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귀농인이 지원금만 받고 나서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있다고요? 예, 사실 경북 일부 시군에서 그런 현상이 보조금 먹튀까지는 아니고요. 먹튀. 먹튀까지는 아니고 귀농 지원 보조금을 엉터리로 주거나 어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는 있습니다만 다행히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특별히 없습니다. 아, 특별히 없나요? 네, 그런데 사실 귀농 귀촌 지원책 함께 출산 지원금이죠. 전국적으로 지금 인구 늘리기가 지금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모두가 지금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산 지원금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 귀농 귀촌 사업도 일회성 어떤 정착 지원금보다는 일자리와 아까 문경시 사례처럼 주거 그리고 육아 환경까지 그리고 더더욱 젊은 층한테는 문화까지 문화 활동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고요. 저는 또 특히 저는
노인층 일자리 네. 또 저는 사실 농촌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대거 지금 은퇴하는 시점에서 거의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20%던데 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도시 빈민들을 농촌에 정착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출산 지원금에서만큼은 이 지급 과정에서 격하게 말해서 먹튀가 좀 있긴 하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성군에는 이웃 사촌 시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의성 이웃 사촌 이제 시범 마을은 경북도가 기농 기촌 사업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이 사업은 사실 이제 그 농촌 지역에 활력을 일어나는 농촌 지역에 청년들을 유입시켜서 농촌 활력을 되찾겠다라는 어떤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예. 일단은 이제 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 40여 명이 이제 그 청년들이 입주해가지고 그 영농에 나서고 있고 특히 이제 그 4헥타르 정도 규모의 이제 스마트팜에는 42명이 이제 영농 작업을 하면서 이 가운데 창업을 했던 8명이 생산한 딸기 이 사실 이제 뭐 의성 청년 딸기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굉장히 전국 그 소비자들이 있나요? 인기가 있어요. 예, 친환경 딸기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창업한 가게들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뭐 수제 맥주 공방도 있고 또는 뭐 유럽식 파스타 식당도 있고 또 지역에 이제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 창업 가게도 있고 이런 가게들이 이제 소보 안개로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제 소보 안개로가 이제 보통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핫 플레이스인 어떤 거리를 가지고 땡그 리단길이라고 하잖아요. 예, 뭔지 알죠? 예. 뭐 경제 황리단길 뭐그 서울에 이제 뭐 경리단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안리단길이라고 이제 안리단길.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듭나고 있다고 해요. 이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창업하는 쪽이 안기시장 쪽에서 이제 창업하는 어떤 그런 창업 거리가 이제 형성되고 있고 청년예술촌 거리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예술인들이 또 이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창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경북도 같은 경우도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세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 농부 22명을 입주시켰고 또 이제 그 빈 어떤 그 여관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쉐어하우스로 이제 탈바꿈 시켜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다양하게 활용한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길도 생기고 청년 농부들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웃 사촌 시범 마을처럼 귀농인이 잘 정착한 사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반대로 이 귀농인과 기존 마을 주민 간의 갈등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사실 그 예비 귀농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예. 바로 시골 특세입니다. 사실 텃세. 시골 특세로 고생하신 분들도 사실 적잖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귀농 기촌인들이 또 예. 그 왕따를 자초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밝으니까 행정의 지원 사업에 밝으니까 그런 건 따내고 실제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은 하지 않는 인터넷으로 뭐 주문한다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아이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말 안에 못 들어오고 말 외곽에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을 좀 자초하네요. 고립 네. 자처하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또 특세 때문에 특세 특세가 겁이 나서 때문에 아예 말 아예.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사시는 아이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지역 그 현지민들과 기농기촌인들 간의 어떤 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지자체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정말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지원금을 많이 주는 만큼 이렇게 귀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만으로 귀농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시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귀농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 이제 조영창 뉴스 큐레이터께서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현지인들과의 가장 그 융화가 잘 돼야 사실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무턱대고 짐 싸가 내려와 가지고는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간접적으로 뭐 귀농귀촌을 한번 겪어보고 네.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취지로 만든 게 이제 지자체가 만든 게 귀농의 집이거든요. 아, 예, 귀농의 집. 귀농의 집인데 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거주지라든지 영농 기반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마련할 때까지 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정도를 이렇게 무상으로 이제 그 지원해주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나요? 무상으로는 아니죠. 일정 정도의 이제 사용료는 있습니다. 이제 뭐 빈집을 이제 모델링해서 이제 한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아, 저렴한 뭐, 가격에 그렇죠. 주거 살 수 공간을 있도록 제공해 이제 주는 그 살면서 거군요. 농사도 지어보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이제 용화를 소통해보고. 해보고 소통해보고 예. 이런 이제 그 기간을 거쳐서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이렇습니다. 뭐 경북 같은 경우는 문경에 22곳이라든지 의성에 19곳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예, 뭐 좋은 취지의 제도인 것 같고요. 정말 들을수록 느껴지는 게 이렇게 농업 인구를 단순히 유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착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그 귀농귀촌 지원책은 대부분 이제 그 지원책이거든요. 지원책이라는 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은 다양하게 있어요. 경제적인 지원책은 예. 다양하죠. 그래서 예. 농사를 짓기는 지을 수는 있는데 예. 실제로 그 이제 그 귀농귀촌을 해오셔가지고 농사를 영농에 참가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쵸. 뭐 내가 지은 뭐 곡식으로 내가 먹고 그냥 그만두지는 않잖아요. 그쵸. 자기가 살았던 어떤 도시민들과의 직거래 또 뭐 유통,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 그거와 함께 또 현지인들과의 어떤 융화를 통해 정착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귀농귀촌이라는 것이.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지원책은 단순하게 그 지원금을 주는 정도의 어떤 거치고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이제 행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농업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타야 되고 또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해가지고 판매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복잡하네요. 보니까 예. 이 마케팅이라든지 뭐 장목판도 형성하고 직거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은 일종의 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 걸맞는 다양한 복합적인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의 산업을 새로 또 이렇게 잘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지원금 지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네, 다양한 그렇습니다.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귀농인의 정착에 도움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안동시 사례를 보면은 예. 2021년부터 지금 도시민들을 위해서 귀농 동기 유발 그리고 귀농 초기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어떤 각종 귀농 시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아마 그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전입 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귀농인 이사 지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건 뭐 아마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 비용 지원 사업이요. 예. 그리고 뭐 도시 지역에서 농업의 다른 분야, 다른 타 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다가 농촌 지역에 가족과 함께 전입할 경우에 이제 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예산 소실 시까지 20명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귀농 정착 지원 사업 그리고 귀농 창업,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은 50농가에 농가당 400만 원씩 보조를 하고요. 사업비는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귀농인 창업은 가구당 3억 원. 크죠, 액수가. 주택 구입은 가구당 7,500만 원 이내에서 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큰 금액 3억 원 네. 지원까지 얘기해 주시고 다양한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외에도 월급 받는 청년 농부라든지 네. 뭐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도 자주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거는 일본 제도를 사실 모방한 건데요. 일본에서는 모방했군요. 아마 이게 예. 일본에서도 지금 지역 소멸, 농촌 지역 심각하죠. 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연간 매년 한 150만 원,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북도도 그걸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청년 유입 정책으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걸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북 지역에서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과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1인 기준 연간 3천만 원까지 오.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그 예. 기간은 짧고 액수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년간 그래서 아마 총 130개 팀이 216명이 정착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마 전국에서 20명 모집했는데 전국에서 120명이 지원해서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이 높네요. 예. 예, 월급 받는 청년 농부는 2019년 5월에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26명을 선발했고 작년 5월에 13명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중도 포기자가 꽤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예. 예, 뭐 수치를 들어보면 귀농 정책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정책이 좀 보완이 되어서 이렇게 청년들의 귀농 기촌이 계속해서 더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지방 소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청년들의 기촌이 이제 그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예. 이제 이게 좀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의성 사례거든요. 의성군요. 예. 앞서도 언급했듯이 경북도가 역점을 하고 있는 이제 2호 4조 시범 마을인데 사실 이제 의성 같은 경우는 그 경북에서도 가장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높았던 어떤 그런 지역인데 예. 사실 1위였거든요. 지방 소멸 그렇군요. 이제 그 위험 지역 전국 1위였는데 예, 예. 사실 의성 2호 4조 시범 마을을 추진하면서 일단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으니까 예. 의성으로서는 굉장히 이 사업이 굉장히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라고 이제 자부할 성과가 수 있는 높네요. 거거든요. 지난해 8월에 통계청이 이제 자료를 보면은 사실 이제 의성 같은 경우 2019년 합계 출산율이죠. 합계 출산율이 1.76명인데 이거는 이제 경북의 이제 평균 1.9명, 뭐 전국의 평균 0.92명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 한 명이 이제 그 평생 낳을 것으로 해서 평균 출생아 수 이것도 이제 굉장히 전년도보다 0.13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경북도 내 시군 중에서 뭐 1위를 차지하고 여러 가지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 왔을 때 이 이제 그 지역 소멸이라든지 인구 절벽 이런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청년들을 유입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성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어떤 그 인구 대책을 꾸준하게 이제 뭐 청년, 결혼, 출산, 뭐 육아 이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예. 단순하게 이제 기농 기촌에서 지원금만 지원할 게 아니라 사실 뭐 거기서 정착하고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월급 받는 청년 농부 내지는 스마트팜 창업 지역 이런 것들 끊임없이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의성군의 사례를 보면 이제 청년들을 겨냥한 정책이 지방 소멸 위기로부터의 정말 구원책이 되어준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 대경연구원에서는요 청년 귀농인보다 중장년층을 노려야 한다는 의견 제시했는데 이 부분 짧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이 보면은 대부분 뭐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또 그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년들보다는 굉장히 줄잖아요. 특히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귀농 기촌 의지는 청년들보다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청년들만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퇴직을 전후한 어떤 50대, 60대 후반까지 어떤 이 연령층을 좀 집중해서 아까 이제 정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노년층의 어떤 그런 일자리도 만들고 이래서 인구 정책을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들을 하고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농 귀촌과 관련해서 경북도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시간이 지금 조금 1분 남짓 남았거든요. 예,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국가적 과제가 저출산 고령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지방 소멸. 이 두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죠. 사실 어떻게 예.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역 살리기, 지방 살리기가 사실 우선돼야 되는데 특히 농촌 살리기 부분에서는 예. 아까 의성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의성 출생아가 사실 그 전에는 다문화 가정 외에는 출생아가 없었어요. 예. 그럴 정도의 이제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노인 인구들도 그 도시에 사는 빈곤층 노인들이 사실 국가적인 재정의 부담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농촌에 시켜서 국가도 살고 그분들도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인 인구 설 자리도 필요하고 어쨌든 지방 소멸 위기부터 극복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의 귀농 귀촌 상황과 지원 정책 또 지역 소멸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